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당신 아들 잘 나갈 땐 아들 덕이라고 하는데 만일 그 아들 삐끗하면 며느리 탓이라고 하는 시가 마인드 말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본인의 직업 말고도 친구들과 대학 때부터 생각했었던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선 유튜브로 시작을 했었는데 초반부터 그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져 버렸던 거죠. 출판사와 합작을 해서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 캐릭터 작업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캐릭터 사업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과 엄마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 오래 가진 못하더라고요. 비슷한 콘텐츠가 하나둘씩 생기고 대형 출판사들의 손을 대기 시작하니 소형으로 시작한 남편과 남편의 친구들 사업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 번도 출판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계약서 작성할 때도 좀 불리하게 작성을 한 듯 했고요. 활활 다 태워버릴 듯이 타오르던 그 사업은 2년도 안 돼서 사그러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업체를 다시 이끌어보겠다고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남편은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퇴직금까지 다 쏟아부은 상황이었었는데 한 번 꺼진 불씨는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더라고요. 돈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었었는데 친구들 사이도 거의 파탄이 나버렸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서로 빚을 지다 보니까 탓을 하고 암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았던 친구 사이 완전 원수지간 되어버려 게다가 빚은 빚대로 있는 대로 져버렸어. 남편 상황 최악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불량한 사람들이 저런 처지에 달하는 거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남편 상황 안타깝고 어떻게든 위로를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거의 폐인급으로 그 망해버린 사업체만 매달리다 보니 저는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원래도 맞벌이긴 했었는데 둘의 계획상으로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일을 관두고 2세 계획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일이 저렇게 틀어져 버렸으니 2세는 무슨 2세? 그냥 일을 다녀야만 했었죠. 집안 내 가게 경제 모두 다 제목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희한합니다. 남편 사업 잘 돼서 턱턱 부모님들께 차 사드리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친구들이 다들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잘나서 이렇게 결국엔 일을 친다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망해가는 사업지 보면서 제가 남편 내조를 잘 못해서 그리 된 거라고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말 처음부터 나왔었지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의 저를 탓하는 말들, 억지스런 말들 제 귀에 들렸지만 안 들리는 척 했다라기보단 잠시 접어두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언젠간 짚고 넘어갈 일이었기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었을 뿐이지 그 말이 맞아서 시어머니 생각이 옳아서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제 탓을 하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럼 남편 그렇게 사업 잘 될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었고요. 시가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봤었고 남편은 그동안 시가 사람들에게 해준 게 없다면서 완전 쏟아 부었었습니다. 뭐 별별 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 사업하기 전에 넉넉한 집안의 며느리라서 너무 좋다. 그런데 부담은 주기 싫다. 했었던 사람들이 남편 사업 잘 되고 나니 저희 집안은 무슨 개똥으로 알기 시작하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결혼할 때 뭐 집 지원해 준 거? 그 정도는 다 한다는 둥. 잘 사는 집들은 집뿐만 아니라 딸내미 결혼하고 나면 사위한테 이것저것 다 증여해 준다는데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안 되시는 양반들인 것 같다면서 그렇게 실실 웃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거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역시나 빈수레가 요란한 것 같다면서 우리 아들 보라고 돈 잘 버니까 턱턱하고 바로 내놓지 않냐고. 눈앞에 돈 잘 버는 게 보이지 않냐고.
이게 바로 돈 잘 벌고 돈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저희 친정은 진정으로 돈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좀 기우는 결혼이긴 했었습니다. 시가에서 오직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남편 한 사람뿐이었는데 장가 잘 가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했었던 분들이 당신 아들 좀 잘 나가니까 저렇게 바로 변해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정말 많이 쓰긴 했습니다. 무슨 하늘 풀어내는 사람처럼 시가에 정말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럼 우리 가게 경제는 어떠했느냐? 제가 보니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잘 될수록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 법이라면서 시가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저희 집 가게 경제는 제가 이끌고 가길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의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그다지 큰 변화가 없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빚졌다고 제게 해결해 달라고 할 그런 염치 없는 위인은 아니거든요.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라 약간의 자격지심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책임감은 있습니다. 절대로 제게 그러니까 우리 친정에 도움 청할 인간은 절대 아니에요. 자기 하나 망가지고 끝낼 사람이지 그리고 자기가 버려놓은 짓은 자기가 해결하는 게 맞긴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국엔 친정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님이 말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습을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아내니까 남편도 제게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제대로 정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당신들 아들 망가졌으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그리고 그때만큼 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빨리 사업체 일으켜 세우고 싶으니까 얼른 도와주라는 겁니다. 지금 도와줄 곳은 저희 친정밖에 없다면서요. 아, 느닷없이 집에 찾아와서는 저도 자고 남편도 자고 있는데 너는 시간이 남아도냐고 지금 잠잘 시간이 어디 있냐고 조금이라도 돈 벌 궁리를 해야지 퍼질러 자고 있냐고 하시던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런 말들 다 접어두고 있었는데 친정 조롱하고 당신들 아들 잘 나갈 땐 그렇게 의기양양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안 싸돈 바깥 싸돈을 찾네요. 그럼 자기들이 받았던 거 우선 정리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펑펑 썼거든요. 물건으로 현금으로 그거 다 써 제꼈단 말인 건가? 그런 현금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시아버지 차 그리고 시동생 차 그거 팔아서 남편한테 주면 좋게 몇천 원 나오는데 자기 것들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그동안 조롱했었던 우리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웃기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정리를 시작한 것인데 그 사람이 버려놓은 일이니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번에 실패를 발판 삼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이라고. 정말 나중에 남편이 도움을 청하면 그땐 도와주겠지만 처음부터 무턱대고 도움을 줄 순 없다고 했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허용을 못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해선 철저한 분들이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셨고 여러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망해도 내 손으로 다 정리를 해야 하는 법이라고. 휴지 하나 종이 쪼가리 하나도 직접 내 손으로 정리를 하고 집어야 하지만 그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고. 남편 사업 시작했을 때 보면 친정 아버지는 저리 조언을 했었거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인어른은 내가 망하길 바라시나? 왜 망하는 말씀을 하시지?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만 남편의 귀에 꽂힌 거겠죠. 암튼 이런 사업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절대로 돈 안 주시죠. 어디까지 정리를 해보았나? 네 손으로 다 집어보았나? 하고 물으실 분들이지 자식이라고 사위라고 너무 힘들구나. 그래 그럼 우리가 얼른 내어줘야지. 부모로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돈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자란 저니까 저 또한 저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도 하고요. 안 된다고 하니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들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들의 아들 죽일 셈이냐고 하는데 제가 뭘 했죠? 제가 닥달을 하길 했나요? 돈 못 벌어온다고 타박을 했나요? 아니면 그렇게 돈 잘 벌 때 시가에만 퍼줄 때 그거 가지고 뭐라 하길 했나요? 저는 뭐라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직장은 관두지 말라고 했었죠. 대소가 확실해야 하는데 반짝한 사업에 너무 몰두하는 듯하니 서열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 정도는 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억지스런 말들, 당신들 아들 사업 안 되니 원망하고 싶은 마음 가득할 때 만만해서 저 잡을 때도 그냥 그 말들 접어놓기만 했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 제게 저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냥 방관자였을 뿐인데 모든 일에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남편인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으면 나 같으면 친정에 말이라도 했을 것 같다. 친정에 가서 돈 좀 구해와라. 그건 네가 할 일이지. 그걸 우리 아들한테 시키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니? 만일 너 자꾸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도 최후의 수단을 쓸 거야. 허투루 듣지 마라. 네가 가서 말씀드려. 가뜩이나 자존심 깎여있는 우리 아들 시키지 말고 네가 가서 말씀드리라고.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해요. 뭐 맡겨놓은 줄 알았네요. 저희 친정에.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한 말과 행동들은 저 기억 속 밖으로 꺼내 놓았나 봐요. 그렇게 되나? 저런 말들 할 수 있는 용기가 그 모렴치가 부럽더라고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가서 돈 해달라고 해도 돈 주실 분들이 아니라고. 분명 사업한다 했을 때 아버지가 이런저런 조언 많이 해주신 상태였었고, 그리고 사업이란 것은 정리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 하신 분이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시기인데 절대로 돈 내어주실 분들 아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들 아니다 했더니 그럼 이혼하랍니다. 아이도 없으니까 이혼하기 편하지 않냐고. 네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까 이걸로 협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네가 돈을 해오지 않으면 네가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 일에도 지금 네가 안 된다고 말을 하겠냐고 하길래 그 최후의 수단 제가 써야겠네요. 사랑이요? 사랑 말아먹은 지 옛날인데 무슨 사랑 타령을 하세요. 어차피 그 사람 사업 말아먹은 거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돈까지 안 해오는 며느리면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요. 그냥 이참에 며느리 바꾸세요. 그리고 호락호락한 처가는 덤으로 지들 건 하나도 내놓지 않고 참 할 말이 없네. 그걸 다 썼어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 위에 차곡차곡 모아놓는다고 하는데 그냥 그걸 흥청망청 다 써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망하지. 그런 흥청망청한 피를 받았으니까. 이혼했어요. 이런 상황 저희 부모님 다 아시게 되었는데 이건 이혼만이 답이라고 하시더군요. 사람이 힘들 때 그의 인성에 탄로가 나는 법인데 남의 탓만 하고 남의 도움만 바라고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 남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말 다 했다고. 이혼 저희 부모님이 앞서서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은 사랑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남자들 잘 나가면 갑자기 그런 게 있나 보죠? 다른 여자 보이는? 암튼 그런 업소를 다닌 것들을 몇 개 들키긴 했었는데 사랑? 사랑 같은 거 말아먹은 지 정말 오래죠. 친구도 잃어, 자신의 인생도 잃어, 아내도 잃어. 궁금하네요. 어떻게 좋은 며느리로 바꿨는지, 호락호락한 사돈으로 바꿨는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